이거죠, 이거. 이거 아니네? 아니네, 아니네. 그, 아산하고 천안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똑같은 것은. 이것도 34평인데, 감정가격이 6억. 한번 유찰돼가지고 4억 2,200. 누가 4억 8천 정도 주고 사가셨네요. 이건 아마 시세가 이것이 22년도에 감정해놨기 때문에 25년도 말에 감정해놨기 때문에 그 감정 가격이 높을 확률이 많습니다. 시세보다. 이거 시세는 한 5억 그 얼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오늘 입찰했던가요? 어떻게 됐어요? 안 됐어요? 세 분 다 떨어졌네. 1등하고 차이가 얼마나 났어요? 어디 내셨어요? 그러면은 차순위가 됐겠는데요? 아니, 앞에 많더라고요. 차순위 또 있어요? 한 15명인가 나왔는데, 예. 앞에 많더라고요. 15명, 그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게 최저 가격이, 그 사람이 얼마 써냈어요? 네. 네. 3억 4천. 그러면은 차순위가 그 10% 보증금, 그 차이 나면은 차순위가 아닙니다. 그 10% 안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보증금 10%니까 한 2천만 원에서 차이 나면 안 되겠네요. 앞에 분은요, 20명이 넘었답니다. 22명. 사람들 기운이나 당정 풀이죠. 되게 냈어요. 그러면은 그건 시세요, 거의. 좀 더 쓴 것 같은데요? 한 2, 3천 더 쓴 것 같아요, 시세보다도. 그러면 그분이 그 사람이요, 대리요, 대리. 예. 공인중개사나 아니면 변호사나 법무사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높은 가격에 젊은 사람이 쓸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서울 사람들은 대부분 대리가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대리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또 자주 보시다 보면 기회 올 겁니다. 이번에도 그 아산 모종동하고 풍기동 거기서 괜찮은 아파트가 몇 개 나왔잖아요. 그 사람들도 그 아파트 전부 다가 아마 경쟁이 한 15명 될 겁니다. 그 정도 되면은 꼭 높은 가격에 쓴 사람이 있어요. 자, 오늘 첫 시간에는 쭉 보다가 농지에 나오면은, 임야나 농지 나오면은 농막하고 그 다음에 농촌 체류형 쉼터, 그 두 개를 비교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직은 입법이 안 됐는데 12월 달 정도 입법이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팔렸는데 이것도 꽤 높은 가격에 팔렸습니다. 아마 이것은 감정 가격이 22년 10월 달쯤 해놨기 때문에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이게 1년이 훨씬 넘었잖아요. 1년 반이 됐기 때문에 그 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충분히.
그래서 아마 시세는 5억 얼마쯤 될 거예요. 그래서 4,800 썼다는 얘기는 여기도 차액이 2천만 원을 안짝이 났다는 뜻입니다. 여기도 여러 명이 경쟁해가지고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이분이 됐어요. 4억 8,267만 원 이분이 됐습니다. 아파트 좋은 것은 그렇게 많이 차이 내면 안 돼요. 꼭 사고 싶다, 위치가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그 시세에 버금가게 최소한도 이사 비용하고 도배 비용 정도만 빼고 쓰셔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성이 있어요. 15명 이상 막 20명이 경쟁하면은 그 정도 쓰셔야 돼요. 아까 사장님 한 것은 뭐 시세를 시세보다 더 써버렸으니까 그 뭐 도저히 경쟁이 안 되는 거고,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이건 공장. 이 아산 지역에는 공장들이 많이 경매를 나오고 또 잘 팔립니다.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 공장이 자꾸 농공단이랄지 새로운 그 공장 부지들이 많이 생겨요. 그래야 아마 이사를 가는지 자주 팔리고 자주 나오더라고요. 여기도 공장, 여기도 팔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목천에 있는 논 73평방미터 농지증이 필요하답니다. 이것은 그 목천읍에 있다니까 그 목천에 사신 분들이 텃밭으로 딱 좋겠네요. 텃밭은 너무 크면 안 됩니다. 골병 들어요. 적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다가 온갖 채소를 심어도 이 정도 되면은 그 몇 평 정도 되냐면은 한 20평 정도 됩니다. 20평이면요, 이 강의실 한 2분의 1? 이 강의실 한 40평 되나요? 한 평이 가로 세로 1.8m입니다. 이 반절 정도만 되면은요, 한 2가족은 충분히 먹을 채소가 나옵니다. 예. 그 의외로 경작을 해보면은 커요. 밭이. 그 크기가 안 커 보여도 직접 꽃갱이 지르고 그 심어보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예. 여기다가 만약에 경치만 좋으면은 그 농막 하나 갖다 놓고, 예, 아침에 가서 이러다가 날씨 더우면은 거기서 좀 쉬다가 해지면 좀 일 좀 오고, 그리고 이제 온갖 그 다 심고, 그 다음에 농막이나 쉼터를 지신 분은 요새는 이제 그 고라니니 뭐 멧돼지니 이런 것들 때문에 못 해 먹잖아요. 좀 경치 좋고 시골 같은 데는. 예, 그러면은 그 고라니나 멧돼지를 적금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네들이 후각이 예민하기 때문에 그 냄새를 잘 맡아요. 그래서 그 들깨를 무지 싫어합니다. 멧돼지나 그 고라니나 이런 것들이 들깨를 무지 싫어해요. 들깨는 사람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만 깻잎을 잘 먹지 외국 사람들은 깻잎 못 먹어요. 아주 심하게 못 먹습니다. 그 깻잎 김치를 담아 먹은 민족은 지구상에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다른 나라는 굉장히 그 향기가 진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예민한 고라니나 멧돼지는요, 옆에도 안 옵니다. 접근 안 해요. 더 얼마나 가네들이 그걸 싫어하냐면은, 들깨 털고, 들깨 대궁이라고 하나요? 다 털어내고 겨울에 마른 들깨 가지 있잖아요. 그것들을 나무 밑에다 쌓아놓으면은요, 그 나무 안 옵니다, 나무에. 그 냄새 때문에. 감나무랄지, 뭐 그런 것도 아예 접근도 안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변두리는
크레졸인가? 냄새가지고 막 아주 찜을 나는 화학약품 있잖아요. 그것을 뿌리면은 금방 몇 주 못 가요. 뿌리지 말고, 그냥 그 막에 뚜껑 열었다 닫아요, 그냥. 그 열었다 닫으면 그 사이로 조금씩 냄새가 흘러나와요. 그것도 싫어합니다. 멧돼지하고 고라니, 그것도 싫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쭉 주위에다가 젠피나무가 산초나무 말고 어떤 사람은 산초하고 젠피를 구분을 못해가지고 산초나무를 심은 사람이 있는데 산초보다 젠피가 향기가 거의 몇십 배가 나요. 젠피나무는. 그 젠피나 산초나 그것들은 그 굉장히 그 건강에도 좋고 또 그 여러 가지로 씁니다. 이짝 도해지 사람, 수도권 사람들은 그 먹는 걸 못 봤는데 그 남원, 경상도, 제주도 그짝 사람들은 그 젠피를 향신료로 굉장히 많이 애용해요. 그 어릴 때는 잎을 따가지고 그 된장 부치게를 해 먹고, 그 다음에 그 열매가 익으면은 열매 껍질로는 그 김치도 담아 먹고, 어서 오세요. 김치도 담아 먹고, 그 다음에 씨가 새카매거든요. 씨는 기름을 짜가지고 기름으로 밥 비빌 때, 비빔밥 만들 때 넣으면은요, 굉장히 향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 사람들은 물회를 만들 때 그 젠피나무 이파리를 꼭 띄워줘요, 많이. 호불호가 확실히 갈리는 건데, 그것들을 산에다 많이 심어 놓으면은 그 짐승들이 덜 꼬입니다. 향기가 워낙 진하기 때문에. 그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그 들깨하고 그다음에 아까 크레졸 그거 막 뿌리면은 한도 끝도 없으니까 뿌리지 말고 그냥 병막만 딱 땄다가 다시 닫아요. 그러면 그 사이로 흘러나 냄새가. 그러면 거의 몇 달 갑니다, 그게. 하나가. 그걸 몇 군데만 갖다 놓으면은 그 멧돼지나 고라니가 후각이 굉장히 미우거든요. 옆에 접근도 안 합니다. 그게. 하도 한 애들이 피해를 끼쳤으니까 사람들이 별짓을 다 하다가 최고의 그 기피제를 찾은 거예요. 그놈들이 그냥 그 상위 포식자가 없으니까 마음대로 늘려가지고 막 돼지들은 막 새끼들이 굉장히 예뻐요. 다람쥐처럼 생겼어요. 그것들 많이 몰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고라니도 뭐 이게 포식자가 없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번식을 해요. 그래서 밤에 그 운전하다 보면은 이것들이 잘 안 도망가요. 앞에가. 예전 우리 어릴 때는 그 먹을 게 없으니까 그걸 전부 다 잡아서 먹었는데 동네에서. 그래가지고 없었어요. 인간이 최상위 포식자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 돼지고기 사 먹지 뭐들어 그 냄새나는 고기를 먹냐고. 안 먹어요. 길에 죽어 있어도. 그래가지고 무지무지 그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우습게도 다른 나라에서는 멸종 보호종입니다. 그게 고라니가. 우리나라만 그렇게 많아요. 우리나라 그 휴전선 때문에 그 북쪽에서 크고 있는 그 표범이랄지 호랑이랄지 늑대 이런 것들이 그 못 내려와가지고 남한에는 그것들을 잡아먹을 그 사람들이 사람밖에 없는데 짐승이 그걸 잡아먹을 짐승이 사람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안 잡아먹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개체수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의 농사를 다 망쳐버려요. 그것들은 또 맛있는 것만 먹어요. 사람들한테 몸에 좋은 것만 다 먹어요. 그래가지고 귀신처럼 알아가지고 먹을만 하면 다 뜯어먹습니다, 그놈들이. 이런 것들을 그 농막이나 쉼터를 만들 때 그 주위에다가 그런 나무들을 많이 배치하시고 가운데다가 우리가 그 먹을 수 있는 뭐 더덕이랄지 도라지랄지 이런 것들을 심어 놓으면은 또 어떤 분들은 도덕을 심어 놓고 그 한 3년 4년 키워가지고 싹 해서 먹어버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 중에서 씨앗이 막 떨어지거든요. 2, 3년 지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엄청나게 나요. 평생 먹어요, 평생. 거기서 큰 놈만 캐서 먹고 나머지는 그냥 그대로 놔둬요. 그러면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계속 캐먹을 수 있는 그게 더덕입니다. 더덕은 보면은 이파리도 먹어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파리도. 좀만 뜯어 먹으면 돼요, 이파리도. 그리고 농막, 그 다음에 쉼터 주위다 쭉 한 4, 5년 되면 더덕이 굉장히 커요. 산에서는 못이 크는데 이 밭에서는 굉장히 잘 큽니다. 그 농막하고 쉼터를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농막 때문에 2년 전에 국가에서 그 규칙을 바꿔가지고 농막 규제를 굉장히 까다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농지 취득이 굉장히 수월했습니다. 물어보면은, 기농 준비합니다. 그런 거는 뭐,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거리도 필요 없고, 뭐, 전부 다 농지증을 다 쪄줬어요. 그 다음에 농지증 신청서도 아주 간단했습니다. 서류도 간단하고. 그런데 한 2년 전부터 바뀌어가지고, 신청서도 3가지 분류를 해가지고, 뭐, 농사를 진 사람, 짓고 있는 사람, 농사를 질 사람, 그 다음에 주말 농장할 사람, 이런 식의 신청서가 구별이 되고 체크를 한 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재직증명서, 뭐 중력 초본, 그 다음에 또 거리 제한, 직선거리 20km, 뭐 이런 것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무슨 문제가 생겨버렸냐. 이게 그냥 말로 탁상 행정이었죠. 시골에 농사 질 사람도 없고,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이, 그나마 돈 생길 때가 농지 팔아야 되는데, 농사져서는 수익이 안 돼요. 아마 농사를 접은 사람이 아시겠지만은, 접어야 수익이 별로 안 됩니다. 전부 다 인건비 오르지, 그 다음에 농자재값 다 오르지, 그거 떼고 나면은 거의 얼마 안 남아요. 그래서 연로오신 분들이 천수다배랄지 그런 농지를 팔아가지고 그놈으로 생활비를 써야 되는데, 농지 매매를 까다롭게 해놓으니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이 하늘을 찔러버렸습니다. 엄청난 불만이 많았죠. 그래서 정치인들이랄지 그런 분들은 시민들의 표를 받아먹고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인데, 그 사람들이 큰일 났네. 그래가지고 불만도 많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안 되겠다. 개정을 하고 생각했던 규칙을 중지시켜 놓고, 그래도 많은 시민들이 화가 덜 풀렸어요. 불만이 찌르니까, 하늘 찌르니까 안 되겠다. 전원주택보다는 적고, 그 다음에 농막보다는 크고, 원래 농막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그거. 쉬다가 술 한잔 먹고 자는데 어떻게 오겠어요. 잠자는 사람 와서 단속 오겠어요. 그래, 유명무실하게 됐습니다. 그 두 개를 좀 비교해 보면은, 농촌 체류형 쉼터, 아마 이름이 이렇게 정해질 것 같습니다. 농촌 체류형 쉼터는 전원주택보다는 조금 낮은 단계지만 현재 많이 이용되고 있는 농막보다는, 농막주택이라고 보니까 그냥 농막이라고 봐야 됩니다. 주택이라는 말은 빼야 되죠. 농막보다는 조금 높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건 농막이 뭔가도 모르는 사람이 농막주택이라고 그래요. 예, 농막입니다, 농막. 원래 이 원래 농막의 개념은 농기구 보관, 그다음에 잠시 쉬운 그늘, 이런 것 뜨는 거지, 실제로 그거에서 잠을 잔다든가, 숙박을 한다든가, 요리를 한다든가, 그런 것이 허용되지 않는 거였는데, 점차적으로 변형돼가지고, 얼마 전까지면 무슨 일이 있다면 세컨하우스 역할을 하게끔,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너무 많은 농막이 생기니까, 국가에서 이제 규제하기도 벅차고, 그래서 또 그 주위에 있는 민가들, 시골에서 인원이 많이 들어오고, 또 가서 사람들이 모처럼 공기 좋고 경치 좋은 데 가서 막 삼겹살 파티를 하고, 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노래방 기계를 틀어놓고 막 유흥을 즐기고, 이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다가 이게 부작용이 났네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 이 농막은 원래가 가설 건축물로 건축 허가나 농지 전용화를 받을 필요 없이 허가제가 아니라 신고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장점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농막은요. 그 다음에 농지법 개정으로 전기, 가스, 수설비가 가능한데, 이것은 지자체마다 좀 틀립니다. 그런데 전기가 있어야 불을 켜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가스,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게끔. 그 다음에 수도는 대부분의 농막이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수도 시설을 하면은 옆에 인근 마을에서 끌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물은 관정 뚫어서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화장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건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려요. 인허가권을, 옛날에는 많은 인허가권을 중앙정부에서 쥐고 있었는데, 그 지자체로 많이 이관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자체마다 조금씩 틀려요. 조례를 정해가지고 조금씩 틀려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네. 그래, 마을 옆에 있으면은 마을로 지나가는 상수도 시설을 같이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상수도 세금을 줘야 돼요. 그런데 관정을 자기가 뚫고 정화조를 묻으면은 상하수도 요금을 줄 필요가 없죠. 자기 시설을 자기가 이용하니까. 그 다음에 단점은 20평방미터, 6평 이하입니다. 6평. 그래도요, 6평을 잘 활용해 놓으면은 충분한 휴식처를 만들 수가 있어요. 1평이 가로 세로 8m거든요. 한 평이 6평이면 1.8 된 게 6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싼 것은 컨테이너가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컨테이너를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박스 안에다가 이렇게 뭘로 쏘아서, 스티로폼은 아니고 우레탄 비슷한 그것들을 뿌려가지고 만들어요. 그리고 단열을 자릅니다. 그 다음에 안에 에어컨도 설치하고, 벽걸이 에어컨, 냉장고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간단한 요리할 수 있는 시설도 있고요. 옆에 화장실하고 샤워장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든 게, 싸면은 한 250만원, 300만원부터 좀 비싸면은 시설에 따라 틀리겠죠. 한 500만원까지, 600만원짜리까지 이렇게 가격대가 나갑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렇게 아니고 직접 조립식 건축물을 만들면은 좀 비싼 것은 2천만원까지 또 더 나가고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은요, 아내가 다락방을 만들어가지고 잠잘 수 있는 건 다락으로 올려버리고, 다락은 평소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옥상에다가 원두막이죠?
원두막을 만들합니다. 그것도 들어가잖아요. 펭수예요. 그 대신에 원두막은 벽이 있으면 안 돼요. 벽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딱 해가지고 주고, 그 다음에 하여튼 이 진화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어떤 사람들은 부피째 사가지고 옆에 쌍둥이를 줘요. 그래가지고 조사 나오면은 반절로 나누고, 조사 안 나오면은 두 개를 같이 타가지고 같이 사용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옆에다가 비닐하우스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바로 문 옆에다가 비닐하우스 하나 줘요. 네, 그리고 그 안에다가 뭐 많은 물론 야채 같은 것도 겨울에도 거기서 재배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시설도 그것도 하고, 바비큐장이랄지 그런 것도 하고, 그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랬는데도 가끔가다 이제 법을 어겨가지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굉장히 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규제를 심하게 들어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게 농막 만드는 회사가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홈쇼핑에서 그때 한참 인기 있을 때는요, 홈쇼핑에서 팔았습니다. 네. 이제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때 언뜻 보니까 1+1. 한 채를 사면 한 채를 공짜로 줘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 왜 가능하냐면은 그 농막은 한 필지 전답에 하나씩 설치할 수가 있어요. 네, 하나씩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 농막이 있다고 그래서 그 농지가 작용이 아니고 뭐 생활형 체험 농장이랄지 그런 게 아니에요. 농막은요. 그런데 이제 숙박을 아무래도 제한해 놨기 때문에 잠자더라도 꼬림치고 줘. 꼭 내가 불법 저지른 것 같고, 불법은 불법이죠. 예. 좀 그런 뭔가 하여튼 끌적지근하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농막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생각해 놓은 게 농촌 체류형 쉼터. 이것은 그때 보도자료에 보면은 이 안에 빨간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예, 이것이 주 요건입니다. 이게 농어촌 민박 면적 제한 완화, 민박 표시 의무화 등 규제 합리화, 농어촌 정비법, 그 다음에 이 동글뱅이 도시면의 주말 체험 영농 확산, 예, 이것이 네 빨간 박스 안에 든 것이 그 체류형 쉼터입니다. 쉼터. 주말 체험 영농, 이 위에 있는 농어촌 민박은 많이 장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창기는 좀 운영이 됐는데 지금은 거의 운영이 안 돼요. 손님이 없어가지고. 왜냐면 우리나라 지금 펜션이라고 그러죠? 펜션.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싸그리 비어 있습니다. 뭐 어디나 할 것 없이. 매스컴이나 그런 데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뭐 수출도 잘 되고, 굉장히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실제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 올라갔죠. 모든 게 다 올라가고,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가지고, 관광지랄지, 펜션이랄지, 예, 그런 데가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뭐,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도 관광이 줄어들어가지고, 제주도 전체가 굉장히 힘들다. 물론, 제주도가 오명을 쓰는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근본적인 것은, 맷집 삼겹살, 비계 삼겹살 팔았다고, 또 바닷가에서 몇만 원짜리 팔았다고, 그것은 핑계에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물가가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가용 소득이 줄어들어가지고,
많이 놀러 못 가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제주도 가면은 뭐 바닷가에서 그 할머니들이 뭐 3만 원짜리 뭐 5만 원짜리 파는데 그 이만큼 주고 팔더라고요. 이거. 예. 그 옛날에도 예전에 한 10년 전에는 그걸 10,000원어치 팔았습니다. 그런데 한 몇 년 가니까 그걸 2만 원에 팔더라고요. 그런데 저 작년 그때 가니까 3만 원 받더라고요. 그래서 소주 한 병하고 그거 사면은 뭐 3만 5천 원, 뭐 4만 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예. 그런데 또 이렇게 조그마한 거 주잖아요. 의외로 소주 한 병이 훨씬 더 먹어요. 그게 하나씩 저어서 먹기 때문에 비싸니까 하나씩 해가지고 이렇게 초장 찍어서 먹으면요. 그게 몇십 개 나와요. 소주 한 잔에 하나 먹어봐요. 소주 두세 병 먹어요. 그것만, 그거 있으면은. 그런데 그건 또,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손수 잡아서 파는 것은 몇 개가 안 돼요. 그 사람들도 전부 다 그 육지에서 사가지고 와서, 육지에서 가져온 것을 사가지고 그놈을 팔아요.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은 것은 뿔소라 하나밖에 없어요. 뿔소라. 예. 뿔소라는 먹을 게 앞에 이만치, 그걸 마치 썰어가지고 해줘요. 한 30마리 들어가요. 그런데 뿔소라는 혹시 여러분도 그 제주도 가시면은 그런 거 드시고 싶으면은, 물론 자리값이죠. 뷰값이죠. 파도 치고 파란 바다 보면서 먹는 기분이죠. 그걸 좋아하시는 분은 직접 사다 드시면요. 그 하나로마트 가시면은 거기는 제주도사만 팔거든요. 거기 잡은 것만. 나머지 그 시장이라 할지 그런 데 가시면은 육지서 갖다 팔아요. 그런데 하나로마트만은 제주도에서 만든 거 팔아요. 돼지고기도 제주도 키운 것만 팔고 소라, 해산물도 무조건 제주도 잡은 것만 팝니다. 그래서 시세에 따라 틀려요, 가격이. 그런데 싸요. 뿔소라, 그건 큰 놈을 사야 돼요, 무조건. 적은 놈, 3개보다도 큰 놈 하나가 훨씬 맛있고 먹을 게 있습니다. 근데 그게 큰 놈 한 마리가, 얼마쯤 하냐면은, 그게 한 1,000원? 1,200원? 한 마리가, 예. 15,000원치 사면요, 한 1kg 돼요, 1kg. 그럼 그게 큰 놈은 5마리, 6마리 올라와요. 그럼 자기가 그렇게 해 떠서 먹으면은요, 그건 생 걸로 먹는 게 맛있습니다. 구워서 먹으면 맛없어요. 그 대신 큰 놈을 사야 맛있어요. 살이 좀 부드러워요. 그 다음 그 안에 전부 다 거기서 사면은 완전 믿을 수 있고, 또 제주도산이고, 예. 그런데 다른 데서 사면은 상당히 믿을 수가 없어요. 전부 다가 육지에서 가져옵니다. 육지에서 물차 있잖아요. 그다 잔뜩 싣고 들어와서 제주도 풀어요. 그리고 제주도 상인들이 솔직히 말을 해요. 우리는 이제 미끼를 쓰느라고 뿔소라를 많이 쓰거든요. 고기 낚느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거 전부 다 육지에서 들어온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해줘요. 그래서 싸게 팝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걸 먹으면 쬐깐하게 먹을 적이 없어요. 무조건 하나로 왔다 가서 제일 큰 놈 골라서 그놈을 드셔야 돼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주도 가면은 돈 쓰러 가는 거지. 그러면 집에 있지 못하러 제주도까지 와요. 제주도 찾아다니면은 멋있고 싼 거 있어요. 꼭 사람들만 막 쭉 가는데 그런 데만 찾아가니까 비싸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거기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트렌드가 바뀌어가지고 차박, 그런 걸로 많이 다니시고 텐트, 그런 걸 많이 가지고 다니시는데 젊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돈을 써요. 나이 먹은 사람은 돈을 안 써요. 자기가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이 아까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돈 안 벌고 부모한테 물려받은 거, 아니면 또 부모한테 돈 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돈 아까운지를 모르고 팍팍 씁니다. 근데 가난한 애들이 전부 다 동남아나 일본으로 와버리기 때문에 아무래도 짠도르인 그 우리 또래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많이 안 팔려요.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 남해안 거제도랄지 그 남해 그쪽 남쪽으로 하면은 경치가 환상적이거든요. 그러려면 촌 자체가 전부 다 펜션촌입니다. 가서 보면은 이게 우리나라 와 있는지 유럽에 와 있는지 몰라요. 그 유럽의 멋있는 건물들을 전부 다 흉내내가지고 이렇게 자랐어요. 거기도 손님이 없어요. 전체가 다. 그래서 이제는 이 빨간 박스 안에 든대요. 이게 아직은 입법이 되지 않았는데 12월 달부터 정도 되면은 그 시행을 한다고 그래요. 뭐 정부에서 난 그 보도자료이기 때문에 약속은 지키겠죠. 이번 보면은 도시민 주말 체험 영농 확산. 그래서 이 주말 체험 영농을 확산하기 때문에 농사를 진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몇 년을 가지고 있어도 그 나중에 팔고 살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네. 그래도 방법이 있어요.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는 방법. 먼저 한번 설명드렸는데 좀 더 설명드리고, 주말 체험 영농 확산을 위해 농촌 체류형 쉼터, 아마 이름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네. 농촌 체류형 쉼터, 본인 소유 등 농지에 농지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체험 영농 활동 등을 위한 임시 숙소를 설치, 연면적은 33평방미터 이내. 몇 평이에요, 이게? 10평이잖아요, 10평. 10평이면은, 아파트로 치면은 몇 평짜리 아파트냐면은 17평 정도. 왜 그러냐면은 아파트는 전용 부분이, 전유 부분이 있고 공용 부분이 있잖아요. 전용 부분 플러스 공용 8평이 해야 아파트 평수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 10평 플러스 8평, 18평, 예, 수평이 못 되고 15평이 좀 넘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좀 잘 만들면은 그 방 2개, 목욕탕하고, 목욕탕 안 되고 샤워장하고 화장실 하나, 그게 한 평이 못 됩니다. 샤워장하고 그 옆에다가 그 샤워장하고 옆에다가 화장실 그 만들면은 한 평이 안 돼요. 한 평이 안 돼요. 그 교도소 독방이 1.2평이가 될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고시원이 한 평쯤 돼요. 고시원이. 그래, 그 안에서 생활을 해요. 한 평 된데도. 그 33평이면 그렇게 작은 건 아니에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재, 재난 등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그 인근 영농 그 피해 방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막 저녁 내면 환히 막 온갖 막 바짝 불을 킨다든가 노래방을 설치한다든가 고성방가를 한다든가 그런 것들을 좀 못 하게끔 뭐 벌금 규정이랄지. 벌금은 안 됩니다. 벌금 물면은 전과자가 돼요. 그래서 과태료 규정을 만듭니다. 과태료. 행정벌. 이것은 과태료라고 하는데 전과자가 안 돼요. 벌금 물면 전과자 돼요. 벌금은요. 벌금부터 전과자입니다. 그래서 그 매연 많이 뽑은 차 몰고 가다가 도로교통법 매연 단속 받잖아요. 이건 과태료가 아닙니다. 벌금이에요, 벌금. 잘못하면 전과자예요. 전과자 돼요. 사면 받아야 돼요. 그러고 그 벌점이랄지 그런 벌금이랄지 그런 것들 그 1년에 몇 번 그 사면 기회가 오잖아요. 싸그리 잡아서 일반 사면을 시켜줍니다. 네, 그 대신에 돈은 내야 돼요, 벌금은. 그 대신에 그 벌점 있잖아요. 그거 싹 없애줍니다.
그 음주, 그 다음에 또 뭐, 그 과태료 지난 것들, 몇 개 그 중과실. 저도 한번 그 교통사고를 해가지고, 그 벌점이 30점에다가 벌금이 100만 원.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가지고 중앙차선 침범으로. 백내장이 왔는데, 백내장인지 몰랐네요. 아, 눈이 나빠졌구나. 아, 내 술 좀 끊어야지. 술을 마셔서 이게 시력이 약해져 된다.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정밀 진단해 보니까 백내장이 아주 심하게 진행됐답니다. 이게 오후쯤 비가 부슬부슬 오고 해가 딱 넘어갔는데, 그 신호등이 파란 게 번지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좌회전을 하고 딱 멈춰 있었는데 신호가 딱 바뀌니까 눈에가 틀림없이 좌회전 신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좌회전을 틀어쳤다. 웬걸 그냥 앞에 있던 사람이 직진이니까 올 거 다녀요. 그래서 3달은 받아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출발하니까 뭐 그게 사람들의 에어백도 안 터졌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경찰에 신고를 해버렸네요. 신고하면 빼면은 보험 처리하면은 그 벌점이랄지 벌금 안 나와요. 예. 그런데 누가 하나 신고 오면은 경찰에 조사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몇 개 그 왜 중대범죄 10개요? 예, 거기에 해당돼가지고 보더니 뭐 아이 제 100% 과실입니다. 예. 그랬더니 뭐 그래도 또 그 와중에 어떤 사람이 또 블랙박스를 뺏었더라고요, 그 카드를. 그래서 보여줘요. 보니까 딱 제가 그 과실로 와서 받은 거예요. 그냥 틀어서요. 그랬더니 세대 앞에서 쾅쾅 넣은 사람이 전부 다 옆바가 안 터졌어요. 전부 다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차 하나당 사람이 2명씩 탔는데 그 자리에서는 걱정 말라고 막 자기들이 뭐 잘 차려드릴 테니 걱정 말라고. 그래놓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전부 다 병원 가서 입원해 있네요. 6명이. 그래서 진단이 2주씩 나왔답니다. 2주씩. 그래가지고 그 사람 한 명당 벌점이 몇 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6명을 합해니까 벌점이 30점이 나왔어요. 33점인가 4점부터가 그 면허 정지랍니다. 그래가지고는 벌금 100만 원. 근데 마침 몇 년 전에 나도 모르게 운전하는데 자동차 보험 든 회사에서 운전자 보험 안 드셨네요. 운전자 보험 들라고 그래서 운전 도중이라서 가격을 굉장히 싸게 부르더라고요. 처음 들으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뭐 8천 원, 9천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거 1년이면은 그것도 10만 원 넘잖아요. 그래서 그냥 예, 알았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해서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00만 원 갚으니까 내가 돈 내는 것보다도 한 2, 30만 원 이익 받더라고요. 네. 그런데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검찰에 이제 넘기거든요. 근데 약식 기소라고 그러죠. 네. 그럴 때는 보통 텔레비 그때 나올 때 용어가 뭐냐면 구약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면은 약식 구형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경찰이 조사해서 검사한테 넘기면은 검찰이 거의 그대로 판사한테 넘깁니다. 그럼 판사가 의의 없으면은 그대로 처리를 해줘요. 네. 그렇게 했더니 벌금은 바로 내야 되죠. 그건 벌금은 아까 면제가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지. 하나만 더 걸리면은 벌점 하나만 더 먹으면은 면허 정지다. 네. 그래서 조심스럽게 차를 몰고 다녔어요.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에 석가탄생인 날 벌점이 싹 사면됐더라고요. 덕분에 그 다음에 좀 맘 놓고 다녔죠.
그 다음에 3번 추석 기간, 이거 비수도권 대상, 국내 관광 숙박, 이건 아니고, 이 가운데 이거예요, 2번. 그런데 아직은 그 요건이 다 정해지지는 않았는데, 이 보면은 대충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농막주택에서는 숙박이 금지되어 있으나,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숙박이 가능하다.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 종부세라고 그러죠. 부담이 없다. 연면적이 33평방미터, 즉 10평 정도 이내로 화재, 재난 등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 확보 및 인근 영농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요건 부여. 예, 이렇게 정도 되고, 그 다음 또 이런 것이 나오면은요, 그 농막 졌던 사람들이, 그러면 지금 농막 진 사람들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기존에 작용을 하는 농막은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고, 이 쉼터를 만들면은 그 체험 농장이기 때문에 작용농이 양도소득세 나중에 팔 때 면제가 되지 않으니까, 하지만은 재수가 좋으면은 좋은 위치에 사가지고 여기 한 100평짜리, 200평짜리 너무 크고 200평 너무 크고 하여튼 100평 이하로 해야 돼요. 그래야 거기다가 온갖 거 나무도 심고 뭐 더덕도 심고 도라지도 심고 그 다음에 배추, 무, 고추, 꽃까지 이런 것도 온갖 거 다 심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자기 혼자는 먹고 충분히 남고요. 이웃집까지 자식들까지 다 먹어도 남아요. 그게 고추 같은 거 이런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을 지면은요 굉장히 나름대로 소소한 재미가 있습니다. 그 곡식에 따라서요 해가리를 땅가리를 해야 돼요. 고추가 또 희한한 것이 그 줄에다가 계속 고추를 심잖아요. 고추가 안 됩니다. 한 2년 심고 나면은 고추가 안 돼요. 그 뚝에서는. 그러면은 그놈을 다른 걸 심고 콩을 심고 그 고추를 이쪽에다 심어야 돼요. 이쪽 줄에다가. 그래야 고추가 열려요. 곡식마다 좀 약간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도라지를 심어 놓으면은 3년 되면은 반드시 캐가지고 옆에다 또 옮겨야 돼요. 캐서. 그래야 안 썩어요. 도라지가. 그 다음에 더덕 같은 것도 더덕은 구태여 옆에 있는 거 아까 나무 심고 뭐 옆에 뭐 심는데 그런 데다 이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한 번 심어 놓으면 죽을 때까지 캐먹습니다. 그 가운데 좋은 땅은 다른 거 아까 뭐 배추, 무 뭐 그런 것들 고추 이들 심고 그 짜투리 땅 빈 데다가 더덕을 심어 놓으면은 한 3년 4년 되면 캐먹을 수가 있는데 그때 무시하게 싹 해서 한꺼번에 먹고 죽을 일이 아니라 큰 놈은 어떻게 하냐? 그 밑에 귀들을 보면은요, 그 올라오는 새싹이 두껍습니다. 퉁거요. 1년 되면은 조금 얇고, 한 3, 4년 되면은 상당히 두꺼요. 그것도 맛있습니다. 그것도요. 예. 그 큰 놈만 섞어서 먹으면은 그놈들이 한 2, 3년 지나면 씨가 이르기 시작해요. 씨를 뿌려요, 지가. 자동으로. 그러냐, 엄청납니다, 더더. 그런데 그걸 그대로 놔두면 옆에 동네 사람들이 다 캐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울타를 치고 옆에다가 출입 금지, 채취 금지, 그 다음에 가짜로 CCTV 있음, 그 사진 하나 찍어놓고 그렇게 걸어놓고 그래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시골 그 어르신들은요, 그분이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요. 그냥 지나가다 좋잖아요? 그럼 한두 뿌리씩 캐갑니다. 그걸 뭐라고 써요, 그걸 어떻게 해. 나중에 그 모질차게 왜 너무 그렇게 가요? 그러면은, 참 젊은 사람이 이거 욕심도, 끝나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연에 방지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좀 크면은
견물생심이라고 이파리 너무 좋잖아요. 이파리 잘라서 먹어버려야 돼요. 그 굉장히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옆집 사람 있으면은요, 그동 사람한테 몇 부 이렇게 이번에 좀 몇 개 캤는데 드셔보라고 한두 개씩 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켜줘요. 자기 것처럼. 하여튼, 나눠 먹어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텃밭을 제가 이렇게 자주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 사이에 끼어 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변화가 빨라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도 농약이랄지, DDT랄지, 아주 몸에 무지무지 안 좋은 파라치오니랄지 이런 것들을 썼어요. 네, 그게 발암 물질들이거든요. 굉장히 조심해서 그다음에 제초제도 몸에 그렇게 안 좋은 물질을 안 썼습니다. 썼었어요, 옛날에는. 그런데 요새는 정부에서 철저히 규제를 해가지고 암암리에 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은 공식적으로 발암물질 몸에 안 좋은 것들을 못 팔게 돼 있어요. 잔류농약 검사를 합니다. 그런데 중국하고 일본은 그게 굉장히 약해요. 농약을 안 하고 성장 호르몬 같은 것을 안 주면은요, 이게 과일들이랄지 채소들이 현찮아요. 벌레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모양을 무지 중요시합니다. 그래, 예뻐요, 전부 다. 그러니까 농약 범벅이에요, 막. 일본에서 나온 녹차 같은 건 거의 잔류농약 검사하면 다 걸려요. 그 정도로 농약을 많이 씁니다, 일본은. 복숭아, 과일 같은 거, 딸기 다 농약 탔어요. 제가 중국은 더 심해요. DDT 써버리고, 파라촌 써버리고, 독한 농약 써버려요. 그런 거 나도 모르게 들어오면은, 우리가 살 만큼 살았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지만은, 노약자 애, 특히 어린애들, 그 다음에 임산부들 먹으면은 심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그런 자기 가족이 먹을 것은 자기가 갖고서 먹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퇴직하시고 은퇴하신 분들은 그런 데 가서 자기 스스로 이것도 저것도 갖고 와서 저녁에 들어올 때 와이프한테 그거 좀 따다 주고 그러면은 많이 따다 주면 요거도 먹어요. 그냥 그것도 먹을 만큼만. 그다음에 옆집도 나눠주고, 예, 그래야 돼요. 낚시 갔다 오신 분들 알잖아요? 눈치 없이 낚시 가서 고기 많이 잡아다 줘봐요. 욕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낚시 가는 것도 꼴보기 싫을 거는데, 게다가 고기까지 잡아와요? 욕 많이 얻어먹어요. 그 다음에 옆집 갖다 주면은 옆집에도 깨끗이 손질해 갖다 줘야 돼요. 비닐팩에 넣어서. 예, 그래야 좋다고 그러지. 그냥 덜렁 갈치 한 마리 잡아가지고 다 가져다 주면은 요거도 먹습니다. 농작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농지를 주말 농장으로 샀을 경우는 자경으로 안 쳐가지고 나중에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기가 농사를 안 졌어요.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내는데 그 사람이 농사 직불금을 찾아가 버렸네요. 그러면 자경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재수가 좀 올라니까 그 땅값이 몽땅 올라 버렸네요. 그래가지고 내가 살 때 한 평당 20만 원 그게 샀는데 몇 년 있다가 옆에가 개발돼가지고 평당 100만 원 150만 원 이렇게 올라가 버렸네요. 예. 그러면 내가 저거 살 때 저거 한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나중에 팔라고 보니까 몇 억가네 이게. 그러면은 양도소득세가 1억 나옵니다. 1억 나와요. 예. 내야 돼 꼼짝없이. 그런데 그걸 뭐니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 내려면은 그래 1가구 1주택 3년 가지고 있으면은 2년이죠. 2년 가지고 있으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올랐다. 그러면 그걸 지목 변경을 해요. 예, 지목 변경을 해가지고
그 문제 꽉 먹고 알 먹는 거예요. 지목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은 먼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평방미터당 5만 원을 내든가, 예. 아니면은 그 공시 가격에 30%를 내든가, 평방미터당. 그걸 내죠. 그러면은 이제 100만 원짜리, 150만 원짜리 땅이 얼마로 올라가느냐? 200만 원, 300만 원 올라갑니다. 지목 변경으로서 대지로 바꿔버리면은. 근데 대지로 바꾸려면은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그 전용 그 농지 대체자금, 임야 대체자금도 내야 되지만은 그 농지 같은 경우는 그 임야 같은 경우도 대지로 바꾸려면은 그 전용 허가를 신청하고 전용 허가 얻고 그 다음에 형질 변경을 신청하면서 그때 농지 대체자금 비용, 임야 대체자금 비용 그걸 내고 그 다음에 건축허가를 신청을 합니다. 건축허가는 그 돈 많이 들어가는, 인건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걸로 짓지 말고 그 한 4, 5천만 원만 들이면 질 수 있는 집이 있어요. 그 한 30평짜리. 그런데 그거 지면서 그건 전부 다 전유 부분이기 때문에요. 30평이면은 아파트 40평짜리입니다. 그 아파트 틀려요. 그 자기 단독주택은요. 그 공용 부분이었기 때문에 큽니다. 그래서 그걸 지면은 빠른 시간 내에 집을 쳐요. 예. 그리고 거기서 2년만 자기 집을 팔아버리고 거기서 2년간만 거주하시면은 집값을 한 5, 6천 주고 5, 6천만 원 들어졌는데 나중에 팔 때 1억 5천 정도 받아요. 그 다음에 그 땅에 살 때 20만 원 줘가지고 몇 년 지나니까 100만 원으로 올랐는데 그걸 또 그 대지로 바꾸면은 그게 또 2, 300 올라가요. 그러면은 꽉 먹고 알 먹는 거죠. 집 팔아서 돈 되고 그 땅 팔아서 돈 되고. 그러면 나중에 그 2년,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거주하지 않으면 3년, 거주하면 2년이죠. 그 다음에 금액에 따라 틀립니다, 또. 금액이 12억인가 넣으면은 3년, 12억이 안 넣으면은 2년. 제가 그 숫자에 좀 까먹으니까 꼭 그런 거 하실 때는 그 주무관청에 물어보시고 인터넷 찾아보시고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좀 기억력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숫자가 워낙 많이 나오니까 좀씩 헷갈립니다. 그렇게 해서 팔리면은 양도소득세가 0입니다. 0. 제로예요, 제로. 네. 그렇게 해서 그 나중에 노후자금, 네. 뭐 노후자금 해봐요. 뭐 별거 있어요. 뭐 재미가 있어야 놀러 다니죠, 이게. 뭐 맛있어야 먹죠, 뭘. 술도 소주 한 병이면 됩니다. 젊었을 때 막 소주 막 몇 병 먹고 막 배부르게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잘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농사를 지시고 운동을 하시면은 소화력이 살아납니다. 새로 운동할 필요가 없어요. 농사를 한 7, 80 먹어서 농사를 짓기 시작하면은요, 근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세계의 장수마을은 전부 다가 농촌에 있습니다.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은 계속 움직여요. 일을 합니다. 계속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소화 잘 된 음식 조금씩 먹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담배 피는 건 모르겠어요. 담배 핀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친구 술 먹은 사람 다 뒤졌다. 나만 살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또 술 드신 분은 담배 핀 놈들 다 암 걸려 다 죽었다. 나만 살아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러니까 의사들도 지네가 술꾼이면은 술은 좀씩 먹어도 된다 그러고. 다 틀려요. 그런 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농막하고, 이건 잘한 것 같아요. 서민들도 나름대로 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4일, 5일은 일을 하시고 도시에서 2, 3일은 공기 좋고 그 시골 가가지고 좀 푹 쉬고, 예. 쉴 때, 시원한 에어컨. 그 다음에 시골 좀 지대 높은 데는요, 여름에도 에어컨 필요 없습니다. 여름에도요. 예를 들어서, 자꾸 제주도 예를 들어서 안 좋은데, 제주도 천고지 이상, 중산간 이상 올라가면은 밑에는 34도, 5도 올라가는데 100m 올라가는데 1도씩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1000m 올라가면 몇 도 떨어집니까? 10도가 떨어지잖아요, 10도가. 예, 그래서 한여름에도 한 700 이상 올라가시면은요, 에어컨이 필요 없습니다. 밤에 잠에 잘 때 이불 덮어야 돼요. 즉, 육지도 저 강원도 쪽이랄지 소위 말해서 좀 고온 축에 들어간 데들, 해발 한 500m, 600m 그런 데는 여름에도 에어컨 선풍기 안 틀어도 충분한 데가 있어요. 또 그렇게 높은 곳은 뭐 장점이냐면요, 파리 모기가 없습니다. 파리 모기가. 요새는 사람들이 하도 와서 놀고 막 다 먹을 거 버리고 가니까 생기는데 예전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가족들끼리 가서 좀 쉬었다 오시고, 그러면은 삶의 질이 확실히 좋아지죠. 그 대신에 또 하나 팁을 드리자면은요, 경치 좋고 위치 좋은데 좀 싼 땅을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보통 사람들이 묘를 싫어합니다. 네, 묘를 싫어해요. 무덤을 싫어해요. 그래, 무덤 옆에 있는 땅들이 싸요. 네. 그거 사시면은 나비도도 묘 주인들이 와서 벌초 다 오고 길도 다 깎아주고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대부분 묘들이 명당이라 가지고 위치가 좋은 곳에 합니다. 그래, 거기서 딱 붙으면 안 되겠지만은 좀 떨어진 곳, 땅을 사시면은 저렴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도 좀 심어져 있고, 그런데 사셔가지고, 체류형, 쉼터를 하나 만드시면은, 세컨드 하우스로 세금도 안 내고, 그 다음에 1가구 2주택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수도 시설, 전기 시설 다 할 수가 있고, 굉장히 좋습니다. 그 대신에 물이 중요합니다. 꼭 관정을 파면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에서 구입을 하셔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면은 옆에 바위산으로 돼 있으면은 물 안 나옵니다. 바위산으로 돼 있으면. 나무들이 좀 울창하다, 좀 잘 큰다. 네, 그런 곳을 구입을 하셔야 물이 나와요. 그 안에들이 귀처럼 알아요. 나무들이 밑에 물 나온 거 안 나온 거를 귀처럼 알아요, 이놈들이. 그래가지고 돌산에는 나무가 잘 안 커요. 물이 안 나온 데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좀 나무들이 좀 잘 자란데, 그 나무 이파리 색하면 돼. 그런 데를 구입하시면은 무조건 관정 파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관정 파서 그물로 다 쓰시고, 음용수는 어차피 다 사서 먹으니까 요새는 앞으로 어떻게 오미 될지 모르니까 사서 먹으니까, 그 다음에 물을 사실 때는 그 동네에서 만든 물을 사셔야 쌉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마을 옆에가 음료수 공장이 있는데 큰 병 하나가 600원 받습니다. 거기서 만든 게. 그런데 제주에서 넘어온 것은 삼다수 큰 병 하나가 1,300원, 1,400원 받아요. 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차이 나냐? 운송비. 또 어떤 사람들은, 삼다수 비싸더라. 제주도 가가지고, 육지에서 만든 물 있잖아, 싼 물. 그 놈을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2배가 더 비싸요, 삼다수보다.
제주도는 제일 싼 게 삼다수입니다. 바로 거기서 만들기 때문에. 자, 농막하고 그 쉼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용하셔가지고, 예, 그 노후 대책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좀 쉬었다가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먼저 있게 나간 그 뒤로 좀 현실하고 법하고 괴리된 점,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